네, 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가 꽤 추워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직은 반팔이 살짝 이른 것 같죠, 그렇죠? 아침도 선생님 출근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긴팔을 입어야겠다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또 금요일 날에는 우리 학교 재량 휴업일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가 월, 화, 그 다음에 목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이번 주는 운영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도 이번 주는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고해 주시고 건강관리 해주세요. 자, 오늘은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첫 번째 강의죠. 그래서 18강, 17강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18강 명나라 시기 때에 15, 16세기 때의 우리나라 상황과 중국의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의 상황, 이 세 국가의 역사적 흐름이 동아시아사의 국가 정세로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 16세기 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동아시아사를 중심으로 국가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를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중국 명나라는 북쪽으로는 몽골의 침략, 북로, 남쪽으로는 일본 외적들, 즉 해적들, 일본의 해적들을 왜구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그래서 북으로는 몽골의 침략, 남쪽으로는 일본 해적들의 침략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북노남외라고 불렀어요. 북노남외. 북쪽에서는 오랑캐 유목민족 중에 하나인 몽골의 침략, 특히 오이라트부라는 부족하고 타타르라는 부족이 강력한 부족으로 남아 있었는데 원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특히 이 오이라트라는 부족이 타타르 부족을 점령함으로써 몽골이 세력을 하나로 다시 뭉쳤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에 남쪽에 있었던 명나라를 수시로 침략했던 시기가 바로 15, 16세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몽골 밑에다가 오이라트부라고 써볼까요? 오이라트부로 통일되었던 시기였다. 자, 그래서 무역을 좀 확대해달라. 무역 확대를 안 해주고 조공무역만 명나라가 실시하다 보니까 빈번하게 침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토목보라는 지역에서 명나라의 황제가 몽골과의 전쟁 중에, 몽골과의 전투 중에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그 명나라의 황제 이름이 정략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명나라의 정략제입니다. 네, 발음 조심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략제로 날 때 정략제가 아니라 정통제라는 황제가 이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토목보의 변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제 몽골이 세력을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오이라트를 중심으로 세력이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사건이고, 거꾸로 명나라의 전투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토목보의 변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을 포위하는 사건까지도 이제 일어나게 돼요. 몽골과의 사이에서. 자, 그 다음에 명나라의 링보라는 지역에서 다이묘, 일본의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불렀죠. 그 다이묘들이 이제 겸명선, 즉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즉 명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온 배를 겸명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링보라는 명나라 지역에서 지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쪽 가문하고 한쪽 가문이 타고 왔던 배가 서로 경쟁이 붙어서 일본의 호소카와 가문, 오우치 가문, 즉 오우치 가문과 호소카와 가문이 타고 왔던 겸명선이 충돌이 일어나자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명나라의 관리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이제 일본과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닝보의 난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감합무역, 반절로 딱 쪼개가지고 이 감합이라는 증표를 갖고 있는 사절단하고만 무역을 했던 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 배웠죠. 기억나죠? 이 감합무역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피해를 봤다 이거죠. 명나라가 피해를 봤으니 너네 나라 일본과 우리가 더 이상 가만무역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자 빈번하게 침략을 하는 모습들, 일본 해적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봐서 북로남해의 침략이라고 부르고, 자, 이렇게 잦은 침략과 또 내부적으로는 정치가 매우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즉 왕의 보좌관 역할, 황제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계급 또는 관직을 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내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 바로 밑에 있으면서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주면서 왕의 시중을 두는 또는 왕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그런 관직을 환관이라고 부르는데, 황제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환관이 득세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한 국가의 운명, 한 사람의 운명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느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어느 누군가는 피곤하고 힘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시간이 바뀌어도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이야기가 또 어묵문도로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남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 자세가 21세기에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또 얼마나 이제 배려하면서 챙기냐, 뭐 이러한 관점을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많이 이제 뽑는 기준으로 이제 선발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명나라의 황관들은 이제 그거를 놓쳤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와 권력을 쌓다 보니까 나 황제 아래 있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환관의 득세 때문에 정치가 좀 흐려졌던 시기가 이제 명나라의 말기였고, 또 이렇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북로남해, 위에서는 몽골이 계속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일본 해적들이 계속 침략을 하니까 국방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얘네들을 다 막아야 명나라를 지키는데 막다 보니까 막대한 양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정난에 휩싸였던 시기가 명나라의 말기였죠. 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개혁 정치를 실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거정입니다. 장거정. 그래서 장거정이 개혁 정치를 펼치면서 몽골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 얘네가 침략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몽골과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엄격하게 관리를 평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를 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황관들의 세력을 쫙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엄격하게 관리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쓰는 돈, 재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제히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그만큼의 양의 토지와 또는 가족들이 살고 있으면 그 가정에 그 토지의 면적과 그 인원수에 맞게끔 이제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자, 이러한 세금 제도가 너무나 잡다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세하고 요역으로 줄이고, 이 토지세하고 노동력을 증발하는 요역을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한 개의 조세 제도로 법을 편법을 했다, 바꿨다. 그래서 이것을 일조 편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지에다가 부과하는 토지세나 노동력을 부과하는 요역을 하나로 합체를 시킨 겁니다. 이것을 일조 편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금 제도를 간소화시켰죠.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세금 제도로 나눠져 있으면 그만큼 부정부패도 많이 일어나고 비효율적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통솔해가 매우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로 100% 이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아까도 말했듯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이 세금 제도가 난잡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로 딱 합쳐버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통제하기가 쉬웠던 거죠. 자, 하지만 이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나 못 살겠다. 그래서 신사층,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은 관직, 현직 관료나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 전직 관료라든지 또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을 싸잡아서,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젠틀맨이라고 불렀다면 명나라 중국에서는 신사라고 불렀던 거죠. 신사층. 그래서 신사층이 엄청난 불만을 표출했고, 이들이 다시 원래 제도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농민들의 불만도 폭발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농민 봉기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두 가지의 요소 때문에 명나라가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조선하고 이제 일본을 살펴볼 텐데, 자, 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고려 말기 때입니다. 자, 고려 말기 때 새롭게 진출했던 사대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불렀는데, 자,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 고려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개청이 온건파 사대부였고, 아니다, 조선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 출발하자라는 입장이 급진파 사대부였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그 4만 명의 군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휩싸았죠. 그래서 이 급진파 사대부와 이제 이성계가 주도적으로 손을 잡아서 만든 국가가 조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즉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렸던 온건파 사대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낙향이라고 부르는데, 자,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뭐 했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치 활동을 하게 돼요. 그 지역을 꽉 잡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쉬면서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정치를 다시 할 수가 없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급진파 사대부 출신들한테 칼을 맞겠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 제자들을 키워서 내 제자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자를 양성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게 돼요. 그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바로 서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서 선현들, 즉 존경하는 조상들을 제사를 지내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양육하는 학교의 기능도 있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을 계속 양성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을 과학 규칙을 제정해서 자치적으로 그 지역에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온건파 사대부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언제 정치에 등장을 하냐? 15세기 성종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국가를 건설했던 급진파 사대부들이 나중에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로 등극하는 데 도움을 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왕을 도와줬기 때문에 훈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들을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훈구파.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훈구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세력이 세지고 왕을 넘볼 지경이 되자 15세기 말에 등장했던 성종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력이 센 훈구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견제를 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왜? 성종은 한 명이니까. 얘네들은 여러 명이고, 어떻게 하면은 요 신하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때요? 라면을 끓이다 보면 물이 짜면 여러분들 거기다 라면에다가 뭘 타죠? 그래서 물을 붓죠. 자, 직접 성종이 훈구를 견제할 수가 없으니 자기에게 충성을 바칠 만한 신하들을 새롭게 뽑아서 요 살인 세력들, 즉 고향에서 쉬고 있었던 요 살인 세력들을 대거 과거 시험에 진출하면 훈구라는 짠 라면에다가 살인이라는 물을 타면서 지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살인 세력하고 훈구 세력을 충돌을 시키면 왕은 변함이 없죠. 왕 밑에 있었던 신하들끼리의 경쟁 상태에서 이 신하들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력이 약화될 것이다. 지들끼리 싸우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종 때 대거 과거 시험에서 살인 출신의 세력들을 과거 시험에 등용을 시키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훈구 세력과 온건파 사대부 출신이 살인 세력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크게 4번에 걸쳐서 정치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사화라고 배웠었죠. 첫 번째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4번에 걸친 사화에서 당연히 살인 세력이 피해를 입었겠죠. 살인 세력들은 이제 정치에 올라온 젊은 친구들이고, 훈구 세력은 기존의 세력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겁니다. 자, 살인 세력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A라는 살인이 있어요. 자, A라는 살인하고 A라는 훈구하고 사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A라는 살인이 무오사화 때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살인의 제자인 B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다시 정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얘도 갑자사화 때 죽었어요.
그러면 B의 제자인 C가 등장하고 C의 제자인 D가 등장하고 계속해서 정치에 등장을 해서 A하고 싸우다 보니까 살인 세력은 서원을 중심으로 제자를 양성했기 때문에 이들의 제자가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가 있죠. 살인 세력은 계속 지방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훈구 세력은 제자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도태됐던 겁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사회에서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파가 정치에 등장하면서 16세기 초반에 사림이 정권을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원동력 2가지가 바로 서원하고 향약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양성하고 각 지역별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이랬던 와중에 정치적으로 사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장기간 그렇다 할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오랜 기간 평화가 지속됐던 시기였습니다. 자, 로마가 분열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팍스 로마나 엄청난 기간 동안에 평화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조선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다 보니까 굳이 군대에 가서 빡세게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매일만 일만 시키는 겁니다. 벽돌 나르고 이제 창도 쓰고 이제 칼을 하는 이제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없는 오랜 평화 기간이 지속되다 보니 전부 다 벽돌 나르고 삽질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국가에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군대 안 가도 좋다. 군대 안 가도 좋으니까 그 대신에 국가에 세금을 바쳐라 라고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국가에 세금 내는 제도를 마련을 한 거죠. 이것을 군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군역의 폐단으로 인하여서 군포만 징수하면은 그냥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장기간의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해적들과의 갈등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삼포해란과 을묘외변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해요. 자, 이때 당시 일본은요, 자, 무로마치 막부의 말기 때였습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말기 때의 시대를 가리켜서 센고쿠 시대라고 불러요. 자, 이 센고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꼭대기에 장군, 쇼군이 있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천황이 있고 그 천황 밑에 쇼군, 이 쇼군 밑에 각 지역별로 봉건 영주인 다이묘, 그 다이묘 밑에 무사나 유력 가문이나 이제 상인들, 돈을 많이 번 상인들 출신을 조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의 봉건 제도가 바로 무로마치 막부 시대였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됐던 계기가 바로 온인의 난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온인의 난은 가장 큰 섬, 일본의 4개의 섬이 있죠. 불러보세요. 시작. 맨 꼭대기에 홋카이도, 크게 혼슈, 그 다음에 시코쿠, 규슈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이제 일본이죠. 자, 이 가운데의 섬이었던 혼슈와 시코쿠 사이에 있는 도시를 오사카 옆에 교토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이 교토라는 도시에서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즉 동건 영주였던 다이묘들끼리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어서 그때 당시 다이묘들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온인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이묘들의 다툼 속에서 쇼군의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묘들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을 온인의 난이라고 부른다. 자, 이것을 하나로 정리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하나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희소했던 조총부대, 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조총부대를 활용해서 세력을 장악하게 됐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고 이 사람의 바톤 터치를 받은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혼란의 시대, 센고쿠 시대를 하나로 통일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자, 하나로 통일했으니까 강력하게 정책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토지조사를 검지라고 부릅니다. 자, 토지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누가 얼마만큼의 양의 토지를 갖고 있는지 토지의 단위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을 통일을 시켜요. 이것을 석고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그 마트에 가면은 쌀 쌓여 있죠. 이것을 몇 석이라고 옛날에는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에서 몇 석의 쌀이 생산이 되는지 그 석 단위, 즉 내가 갖고 있는 땅에서 최대한 농사를 지면은 되게 10푸대, 10석까지 행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토지 단위가 10석인 겁니다. 10석.
그러면은 그 열석의 생산량에 맞게 세금을 부과시킨 거죠. 국가에서. 이것을 석고제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추의 무게라든지 길이를 재는 자의 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도량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량형들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게 됩니다. 즉 검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토지 단위인 석고제를 마련하고 도량형을 통일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1번하고 2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을 하세요. 이게 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검제를 실시한 이후에 석고제와 도량형 통일을 마련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도수령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자, 혼란의 시기를 하나로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혼란의 시기가 찾아오면 안 되죠. 각 지역별로 힘을 키우면 안 되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었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영주인 다이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 다이묘라고 할까요? 자, 다이묘는 영주입니다. 영주. 땅을 갖고 있는 일본의 세력가를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자, 칼을 뺏었어요. 즉 정식으로 지정된 무사들만 무기를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농민들한테는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다 압수하는 조치를 펼치게 됩니다. 자, 유력 가문이나 세력가인 다이묘가 자기의 세력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규합하면 그게 군대가 되잖아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수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인과 농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칼을 쓰는 무사나 돈을 많이 번 상인을 조닌이라고 부르는데 무사나 조닌 같은 경우에는 조카마치라는 도시에서 거주하게 하고 기타 농민들은 그대로 농촌에다가 거주하게 하면서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즉 농사 짓다가 국가의 부름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부름으로 이제 병사로 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은 농민, 무사는 무사, 조닌은 조닌 계층으로 직업별로 나누고 신분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신분을 침범하지 않도록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카마치는 일종의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조카마치 이름 자체가 그 봉건 영주 성 근처에 있는 도시, 성 밑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성 근처에 무사하고 조닌이라는 상인이 꽉꽉 자리를 잡고 있어야 여차하면은 자기 세력을 이용해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사와 조닌은 성 바로 밑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 농민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에 거주하는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병농 분리 정책과 도수령 실시를 통하여서 다이묘들을 견제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검지를 실시해서 토지 조사, 그다음에 석고제나 도량형을 통일하는 제도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펼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2개를 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15, 16세기 때 동아시아 국가 정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리로스쿨 했다가 지금까지 필기한 내용들을 노트 정리해서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리로스쿨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